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41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5가지 대화 습관. 여러분은 대화하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기분이 나빠지시나요? 저는 특히 자신이 질문해놓고도 정작 답변은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화가 나는데요. 생각해보면 대화할 때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드는 사람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세상 모든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 질투와 시기로 남을 험담하는 사람, 앞에서는 좋은 말만 하고 뒤에 가서 욕하는 사람, 그리고 항상 색안경을 끼고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항상 이런 사람들 한 명씩은 꼭 있잖아요. 그리고 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중에 우리의 기분을 확실히 나쁘게 만드는 유형이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고 때로는 오만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을 가장 기분 나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본의 아니게 우리의 무의식적인 행동이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기분 나쁘게 만드는 행동을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5가지 대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 남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굳이 설명한다.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 한 번쯤은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나도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상대방이 나에게 열심히 설명하는 상황 말이죠. 심지어 대화의 맥락과 상관없는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짜증나고 답답하게 마련인데요. 이유와 어찌됐건 나만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당신은 모를 거야 라는 상대방의 생각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 지식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민해보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단지 그들 자신이 그 지식을 안다는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서로 존중하며 이루어지는 쌍방향 소통입니다. 단순히 대화가 오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이 보내는 비언어적 신호를 읽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내용에 따라 상대방의 표정이 확실치 않을 때는 항상 물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는 내용 아니야? 이 질문에 이미 아는 내용이라는 답이 돌아오면 대화를 다음으로 진행시키면 되고, 모른다는 답을 듣게 되면 여러분은 편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설명하면 되는 겁니다. 굳이 묻지 않은 내용을 너무 열심히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습관. 넌 항상 그래. 넌 절대 안 돼. 라는 말로 남을 규정짓는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에 의해 평가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평가한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의 몸은 경직되고 상대방의 태도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나를 쉽게 규정해버리면 우리의 반응은 더 예민해지는데요. 넌 항상 그래 라거나 넌 절대 안 돼 처럼 항상과 절대라는 단어가 우리를 규정했을 때 우리는 큰 반발심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들으면 상대방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기보다 무조건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려는 방향으로 우리의 뇌는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반대되는 증거를 찾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부모님께 이런 말을 들었던 경험 있으시죠? 넌 항상 늦어. 또는 넌 네 방 청소는 절대 안 하더라. 같은 말 말이죠.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거부감과 반항심이 솟구치지 않았나요? 평소 대화를 할 때 항상 혹은 절대라는 단어는 주의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뜻이라도 표현을 조금 바꾸면 상황은 많이 좋아지는데요. 예를 들어 넌 항상 늦어 라는 말을 너 요즘 들어 늦는 횟수가 많아진 것 같아 로 바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방 청소는 절대 안 하더라 라는 말을 방 청소하고 좀 오래 지나지 않았니? 로 바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순화해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잘못을 비판하면 상대방은 우리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다는 의도는 느끼지만 고칠 수 없는 결함이 있다거나
자신의 인격이 쉽게 규정되었다고는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뭐 아니면 도라는 흑백 논리로 사람을 대하면 쉽게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넓은 스펙트럼과 순화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좀 더 공감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게 되는데요. 같은 뜻, 좋은 의도로 하는 말이라도 상대방이 기분 좋게 받아줄 수 있는 표현을 찾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배려가 아닐까 합니다. 세 번째 습관, 틀린 것을 지적하기 위해 남의 말을 끊는다. 다르다 라는 단어를 써야 하는데 틀리다 라는 단어를 습관적으로 잘못 쓰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저는 요새 말로 설명충이라서 그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고 싶은 욕구가 샘솟는데요. 상대방의 말실수나 잘못된 표현을 지적하기 위해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대화에 끼어드는 것은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신나게 이야기하던 상대방은 우리의 지적에 당황할 뿐만 아니라 생각의 흐름이 끊기고 자신감과 추진력도 잃어버린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사람들은 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는 우리의 행동을 똑똑한 척하려고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당황시키는 모습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단어 혹은 맞춤법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것을 지적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지적이 나라를 구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만약에 실수를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일단 상대방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아까 틀리다고 말씀하셨죠? 제 생각엔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처럼 말이죠. 물론 개인적인 대화에서 우리의 지적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우리의 지적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만약 우리의 지적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그들의 말버릇을 고치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일부러 기분 나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네 번째 습관, 의미 없는 칭찬으로 비판을 시작한다. 많은 리더들이 부하 직원에게 피드백을 할 때 자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명 쿠셔닝 전략입니다. 비판할 내용 앞뒤로 칭찬을 넣어서 비판에서 오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건데요. 칭찬으로 시작해서 비판을 하고 다시 칭찬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자동차 앞뒤로 범퍼를 달아서 충격을 흡수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우리가 비판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러 형식적인 혹은 의미 없는 칭찬을 주저리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그 전략을 금방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자신의 칭찬을 하고 있는 우리를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나에게 직설적으로 말해. 상대방과의 대화 상황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피드백해야 하는 자리라면 직설적이고 확실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애써 없는 칭찬을 찾아낼 필요는 없는 겁니다. 상대방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피드백을 바라고 있으니까요. 물론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는 경언처럼 칭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 이후에 그러나 혹은 그런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칭찬의 효과는 연기처럼 사라지게 되는데요. 리더십 전문가 데이비드 버커스는 픽사에서 개발한 피드백 기법을 추천합니다. 일명 플러싱 기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은 피드백을 할 때 절대 no라고 하지 않고 yes and 라고만 말하는 방법입니다. 픽사에서는 플러싱 기법을 통해 비판이나 피드백을 할 때 직접적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생각들을 확장시켜 나갔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 의미 없는 칭찬으로 피드백을 포장하기보다는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생산적인 비판과 피드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습관, 항상 생각보다 괜찮다고 칭찬한다. 여러분이 친한 친구를 집에 초대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을 때 친구가 이렇게 말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집이 생각보다 깔끔하네. 음식이 생각보다 맛있어. 라고 말이죠.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칭찬받고도 기분이 좋지 않은데요. 상대방이 평소에 너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이건 괜찮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언짢더라고요. 평소에 날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이런 종류의 애매한 칭찬보다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표현은 상대방에 대해 평소에 아무 기대감도 없고 특별히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표현이니까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칭찬하려면 그냥 직설적인 것이 더 진정성 있게 들리는데요. 예를 들면 친구에게 생각보다 맛있다가 아니라 이거 맛있다 라고 하는 것이 낫고 생각보다 괜찮네가 아니라 야, 이거 완전 좋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애써 칭찬을 건넸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빠한다면 곤란하겠죠. 칭찬이 어색해서 애매한 표현을 쓰는 거라면 좀 더 용기 내서 구체적이고 직설적인 칭찬으로 진정성을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결론. 오늘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기분 나쁘게 하는 대화 습관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는데요. 사실 저도 방송을 준비하면서 평소 저의 말버릇이나 대화 습관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듯이 설명충 기질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혼자 신나게 떠든다거나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또 쓴 약은 사탕과 함께 먹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건넬 때는 의뢰 형식적인 칭찬으로 대화를 시작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 칭찬에는 영혼이 없다고 주변에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평소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었던 말버릇이나 습관들이 더 많지 않을까? 라는 걱정도 드는데요. 오늘은 제 자신의 대화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